네, 안녕하십니까. 거성컴퓨터학원 조석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KPC 자격센터에서 주관하는 CAT 2급 시험 2023년 2월 11일 출제된 기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파일은 KPC 자격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자료실, 그리고 시험 정보의 기출 샘플 문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KPC 자격센터에서 주관하는 기출 문제들이 제공이 되는데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이 종목 전체를 클릭을 하셔서 CAD 실무능력 평가를 선택을 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CAT 2급과 1급 시험 기출 문제들이 제공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2023년 2월 11일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을 하시고 이 제공되는 목록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을 하신 다음에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그래서 해당하는 폴더로 들어가신 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압축을 풀면은 압축을 푼 폴더 안에 1교시, 2교시 문제가 제공이 될 겁니다. 둘 다 문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해도 좋겠지만 하나만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1교시 문제를 설명을 드릴 거고, 1교시 폴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01이 실제 시험 문제이고 02는 배치 작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배치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따로 유튜브에 올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1이라는 이 파일이 모범 답안이고 여러분이 작업을 다 한 다음에 검도를 할 때 사용될 모범 답안, 프론트, 라이트, 탑, 이것들은 뭐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되겠지만 -1, 이 모범 답안만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 파일을 열고 그리고 CAD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안내를 드리는 거지만 가장 처음에 저장을 하지 않으면 자동 저장 기능이나 백업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프로그램 오류나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저장을 해주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두 번째, 도면층 설정. 단축키는 LA. 세 번째, 문자 설정. 단축키는 ST. 네 번째, 치수 설정. 단축키는 D. 다섯 번째, 객체 스냅 설정. 단축키는 OS. 그리고 CAD 환경 설정. 단축키는 옵션 OP. 기본적으로 이 작업들을 하고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진행해 볼까요? 저장은 단축키가 이제 컨트롤 S를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장 단추를 누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문서에 2023-0211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이 되었죠. 실제 시험을 볼 때는 제공되는 템플릿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템플릿 파일을 열어서 거기에 작업을 하셔야 되고, 해당하는 템플릿 파일을 열었을 때 KPC 자격센터 로고가 있는데 그 로고를 지운 다음에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시험장에 가면은 당일 시험 감독관께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자, 저장을 했으니까 도면층 설정 한영키 확인하시고 LA 엔터. 그래서 0이라는 도면층은 무조건 존재를 하는데, 이제 새 도면층 단추를 눌러서 7개의 도면층을 만들어야 됩니다.
외형선, 수문선, 중심선, 가상선, 치수, 문자, 뷰포트.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KPC 자격센터에서 조건에 나와 있는 7개의 도면층을 생성을 하신 다음에 색상은 수문선은 노란색, 외형선은 초록색, 중심선은 흰색으로 놔두시면 되고, 가상선은 선홍색, 치수는 빨간색, 문자는 흰색으로 놔두시고 뷰포트는 하늘색, 그리고 선 종류 컨티뉴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수문선의 컨티뉴스를 클릭을 해서 로드 불러오겠다. 센터, 히든, 팬텀 확인. 지금 현재 수문선이니까 히든 확인, 중심선의 컨티뉴스를 클릭해서 센터 확인, 가상선의 컨티뉴스를 클릭해서 팬텀 확인. 자, 7개의 도면층의 선 색상과 선 종류를 다 지정을 하셨다면 외형선이 가장 많이 쓰이는 메인 도면층이기 때문에 외형선을 선택하고 현재 도면층으로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닫아주시면 메뉴 중에 도면층을 클릭을 했을 때 도면층 목록에 외형선이 선택이 되어 있고, 이 목록 단추를 클릭을 하셨을 때 이렇게 여러분이 만든 도면층들이 보여질 겁니다. 자, 두 번째 도면층 설정이 끝났고 3번 문자 설정 한영키 확인하시고 ST 엔터. 그래서 문자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글꼴을 굴림으로 설정을 하고 적용 닫기. 치수 설정 D 엔터. 치수 스타일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수정. 기호 및 화살표의 중심 표식 없음. 문자 탭에 문자 색상을 노란색. 맞춤에 문제의 축척이 2분의 1이죠. 문제의 축척에 따라 3분의 1이면 3, 4분의 1이면 4. 지금은 2분의 1이니까 축척 사용을 2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다른 건 그대로 놔두시고 확인, 닫기를 눌러주시면 치수 설정이 완성이 됩니다. 객체 스냅 설정 OS 엔터를 하시면 제도 설정 대화 상자가 뜰 건데, 제가 사용하는 지금 오토캐드 프로그램 버전은 2014 한글 버전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간점을 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끝점, 중심, 사분점, 교차점, 연장선을 켜놓고 작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가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지만 중간점은 꼭 끄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캐드 환경 설정 OP 엔터를 해서 오토캐드 화면의 색상이라던가 배치 탭의 설정, 그리고 십자선의 크기라던가 확인란이나 그립의 크기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열기 및 저장에 파일 안전 예방 조치에 자동 저장이 체크가 되어 있고 5분 간격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이 시간을 너무 작게 설정하면 렉이 걸릴 수도 있고, 너무 길게 텀을 주면은 백업의 기능으로서의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5분 정도로 저장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제 오토캐드 환경 설정과 관련된 건 제가 따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기본적인 작업들을 진행하고 작업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가 미리 작업을 해보고 이제 3D까지 형상을 만들었는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2D 도면을 보고 3D 형상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작업을 하면 좋다고 안내를 드렸었죠. 다른 영상에서. 완성된 3D 모양은 이겁니다. 이렇게 정면, 평면, 그리고 우측면도 이런 형상이죠. 이런 형상.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정면도를 갔을 때 정면도 지금 현재 이제 그 뷰 스타일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2D 와이어프레임일 때는 이렇게 지금 선들이 보이는데 숨은 선들은 원래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선을 표현하는 선입니다. 중심선도 마찬가지 존재하지 않는 선이고, 그래서 뷰 스타일을 VS 엔터, C 엔터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외형선을 제외한 나머지 선들이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평면도를 갔을 때 이렇게 마찬가지 숨은 선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렇지만 2D 와이어프레임으로 가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측면도 우측면도에서 이렇게 제가 이 문제를 직접 작업을 해봤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들을 연습하신 분들이라면 별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평면에서의 메인 반지름 36짜리 이 원을 그리게 되면 이게 이 형상의 원통에 구멍이 나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정면도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자 우측면도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 반지름 21짜리 이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가운데가 지금 텅 비어 있고 이 형상 자체가, 그 부분이 이제 정면도에서 지금 이렇게 구멍이 양쪽에 이 사이드 부분 양 왼쪽과 오른쪽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평면으로 봤을 땐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정면도에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우측면도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평면도에서는 바로 이 선,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우측면도에선 이 부분에 해당이 되면서 이 부분, 그리고 평면도에선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이렇게 이 부분이 해당하는 부분이 다른 두 곳에서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신다면 실수 없이 훨씬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인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 150에 높이는 97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서 이 정면도와 우측면도의 높이가 같고 정면도와 평면도의 너비가 같고, 그리고 우측면도의 이 폭이 지금 109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45도 선을 그리죠. 포인트를 주고받기 위한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면도의 이 폭과 평면도의 이 거리값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원리를 적용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 외곽선을 먼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렉탱글 명령을 사용을 할 겁니다. 정면도부터 REC 빈 공간을 찍고 옵션 중에 D 엔터 치수 150에 97,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그려질 거고, 이 사이의 거리 간격은 적당히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적당히 띄우시면 됩니다. 예, 적당히 선 하나를 그린 다음에 다시 한번 알리시, 이 끝점을 찍은 다음에 D 엔터, 109에 다시 97 이렇게 클릭. 그리고 평면도 선 하나를 또 적당히 그려주신 다음에 알리시, 끝점을 찍은 다음에 D 엔터, 150 엔터, 그리고 109 엔터 이렇게 그려주시면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의 일각선이 그려집니다. 라인으로 선 하나를 그린 다음에 이 교차점의 각도 45도 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높이가 같고 너비가 같고 폭이 같은 일각선이 정확하게 작업이 됩니다. 자, 필요 없는 선들은 삭제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먼저 그릴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먼저 그릴 수 있는 부분부터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우측면도의 이 원 바로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이 일각선도 그릴 거고, 자 60에 34니까 그 전에 그냥 오프셋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 있죠. 렉탱글로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익스플로드 X 엔터, 이 사각형 3개를 다 분해를 하신 다음에 오프셋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고, 34, 60 그래서 교차점에 반지름 21짜리 원을 그리고 트림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 선은 바로 도면층에서 중심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 일단은 치수가 있는 부분을 먼저 그려야겠죠. 65 띄운 다음에 라인으로 각도 마이너스 147 이쪽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사선이 그려질 거고, 각도가 주어지는 선을 그릴 때 자신이 있다면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처음에 각도가 주어지는 선을 틀리면 포인트를 따서 그리기 때문에 다 틀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복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평면도에 이 반지름 36짜리 원 오프셋으로 51 그리고 44에 29를 더하면 73이겠죠. 오프셋으로 73 그래서 서클로 반지름 36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또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매치 프로 명령으로 중심선을 적용을 해놓고 자 44, 39, 51 39란 치수가 있는데 우선은 정면도를 좀 그려야겠네요. 자 17에 24 오프셋으로 17만큼 24 그리고 27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일단 이렇게 작업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 13도 사선 라인으로 이 끝점에서 각도 13 그려서 트림으로 정리. 자, 일단 이 원을 그렸기 때문에 이 원에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릴 수가 있겠죠. 4분점에서 선, 4분점에서 선, 중심선.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 마찬가지 다시 라인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극좌표를 좀 주로 씁니다. 직교를 쓰시는 분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이제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 치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따야 되냐? 여기서 따야겠죠. 그래서 자 트림으로 정리하고
정리하시면 이렇게 이선 그리고 이선을 수문선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중심선을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 원에 해당되는 정면도와 우측면도의 부분이 작업이 완성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17, 34 여기서 포인트가 이렇게 주어질 거고 일단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이렇게 가는 이 선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 44라고 되어 있죠. 오프셋으로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로 주고받으면서 포인트를 이제 그려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선이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즉 이 선을 그리려면 여기에 치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우측면도에서 포인트를 따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 원의 4분점 그러면 그 다음 포인트가 여기인데 지금 여기에도 치수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이 선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 바로 정면도에서 포인트를 따야 됩니다. 살짝 복잡한데 자 가보죠 한번. 65라고 되어 있는 이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선이 바로 이 선입니다. 중심에서 살짝 올라가 있죠. 이 초록색 바로 이 선인데 이 선이자 이 부분인데 치수가 여기 지금 18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 선에서 18이 올라간 이 선을 그리면 바로 이 포인트가 이렇게 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 선은 지금 44라고 주어진 이 부분에서 와야 되니까 이걸 먼저 일단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18 오프셋으로 18만큼 띄워서 트림으로 단순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천천히 집중해서 정리,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자, 이 외형선 두 개, 위에 있는 이 선까지 그려지고 이 선이 그려졌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선이 바로 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선은 바로 이 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해당하는 부분에서 서로 왔다 갔다 포인트를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이 작업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가는 선이 바로 이 선이 됩니다. 헷갈리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시면 이렇게. 네. 자, 선 종류도 지정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반지름 20일짜리 원을 가지고 해당되는 이제 정면도, 평면도의 부분을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라인으로 4분점에서 선 하나, 틀어지지 않게 4분점에서 선, 구멍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리고 중심선. 그래서 TR 기준을 잡아서 안쪽의 선들을 지우고,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 선을 지우면 이렇게. 자, 헷갈리니까 매치 프롭으로 수문선을 이 선, 이 선, 이 선, 이 선, 구멍을, 그리고 중심선을 이렇게 가는 이 선과 이 선에 적용을 하시면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마찬가지 평면도도 라인으로
45도 선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구멍 그리고 중심선 틀어지지 않도록 서두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준을 잡아서 안쪽 선을 정리하고 그리고 바깥쪽을 정리하신 다음에 동일합니다. 매치 프로브로 숨은 선을 구멍을 표현하는 선에 중심선을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정면도 거의 다 작업이 됐고 다 됐네. 나중에 이제 선 정리, 선 종류만 지정하시면 되고, 이 부분, 이 부분, 자, 여기서 와야겠죠. 이렇게 선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치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치수가 주어지는 39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오프셋으로 39를 띄워서 트림으로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이 선이 그려질 건데, 바로 이 치수가 주어지는 부분에서 포인트를 따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선이.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완성이 될 거고, 바로 숨은 선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선은 어디냐? 네, 여기겠죠. 이 사선. 이렇게.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원의 아랫부분이 숨은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저는 전체를 그냥 아예 복사를 하신 다음에 트림으로 선택해서 삭제, 트림으로 선택해서 삭제, 그래서 무브로 이 아랫부분의 개체를 이렇게 끌고 오면 정확하게 작업이 되겠죠. 매치 프로브로 숨은 선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면도 부분 여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의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선 클릭, 포인트 클릭, 매치 프로브로 숨은 선을 적용을 하고, 여기도 이 사선도 점에서 끊기로 클릭, 매치 프로브로 선 종류 지정, 여기도 다시 점에서 끊기, 클릭, 매치 프로브로 선 종류 지정, 이렇게 하시면 이제 완성이 되고, 자, 중심선을 조금씩 늘려야겠죠. len 증분 de 한 4 정도 값을 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릭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신 분들은 아마 알겠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선 모양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LTS 선축척을 적용하면 되는데, 사실 LTS 선축척은 배치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양을 좀 만들기 위해서 LTS 한 0.5 정도, 이렇게 0.3 정도 이렇게 미리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0.4가 낫나? 왜 이랬다 저랬다 할까? 네. 자, 작업이 끝났죠. 45도 선을 지우고 치수까지 넣고 이제 한번 검도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에서 치수. 자, 선형. 가장 일반적인 선형 치수부터 먼저 넣겠습니다. 51, 39, 44, 29, 17, 24, 97,
150, 27, 그 다음에 18, 네, 34, 60, 109, 그리고 65. 그리고 나면 이제 각도, 예, 각도는 147도, 그리고 13도. 자, 반지름 21과 36. 우선은 반지름 36, 그리고 21. 자, 그런데 반지름 36 이 치수는 중심까지 이어져야 되고 이 반지름 21은 꺾어야 되죠. 자, D 엔터. 재지정. 재지정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내가 선택한 치수만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꺾는 거는 문자 탭의 ISO 표준이고, ISO 표준. 그 다음에 중심까지 이어지게 하는 건 맞춤 탭의 문자와 화살표 모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설정을 하고 확인, 닫기. 주석 탭에 업데이트 하겠다. 36과 반지름 21을 같이 선택하고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하면은 자, 36이 이렇게, 21은 지금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이 치수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21이라는 숫자에 있는 사각형 그립을 클릭해서 이렇게 밖으로 끌어주시면 모양이 나옵니다. 자, 오버킬. 중복되어 있는 객체를 삭제하는 명령이 오버킬이니까 OVERKILL, 그래서 전체를 다 선택하고 엔터, 확인을 눌러주시면 일단 저는 중복 객체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제 하셔서 여러분들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자, 모범 답안을 열어서 제공하는 문제 파일의 모범 답안을 열어서 전체 영역, 전체 객체를 다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컨트롤 C, 여러분이 작업한 파일에 컨트롤 V 붙여넣기. 자, 치수는 도면층 LA 엔터를 해서 치수 도면층을 외형선을 선택하고 치수 도면층을 꺼주세요. 이 켜기 전구따마. 그래서 치수 도면층을 다 꺼주신 다음에 모범 답안을 객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숫자 1, 특성에서 색상을 선홍색으로 바꿔줍니다. 사용이 안 된 색상으로. 그리고 나서 무브로 하나씩 선택해서 동일한 점을 찍어서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틀린 데가 있는지 없는지. 정면도 이렇게 확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우측면도 이렇게, 예, 클릭을 했을 때 네, 정확히 잘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위치 틀림이 없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최대한 확대를 해서 혹시라도 선 종류가, 치수가, 선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 특히 이렇게 선 종류가 바뀌는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 지금 빼먹었네요. 여기. 그렇죠. 이 선은 지금 투상을 했을 때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부분, 즉 같은 동일한 선상입니다. 여기와, 즉 여기에서 올라오는 선이죠. 이 부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선이 누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나죠. 선이 누락되면 18점이 감점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예, 정면도 또 확대해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특히 선 종류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측면도,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업이 다 완료가 되면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CAT 2급 시험은 틀리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감점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검도를 잘 해서 도면을 완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2023년 2월 11일 출제된 기출문제의 1교시 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